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발언이 있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며 북괴와 뜻을 함께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과 끝까지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도 북괴 김정은을 거론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또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 위험해질 수 있다라며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세력과 또한 민주당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작심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과사범 이재명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386, 486, 586, 686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을 대청산을 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 인재 4호로 영입한 박선원의 충격 정체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책에 등장하는 박선원, 1심의 간첩단 사건에까지 과연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인재 4호 박선원, 북한 발간한 천안함 폭침 책자에 실려 북한 책자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 속 미 브루킹스 연구원은 이 박선원 전 차장이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이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박선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총 71페이지 4개 단락, 천안호 침몰 사건과 북어뢰 공격설의 조작 경위, 첫째. 둘째, 특대형 사기국 유치한 날조품, 셋째, 감출 수 없는 송곳, 넷째, 천안호 사건으로 최대의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인재 영입 4호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의 박선원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 특보 등을 지낸 대표적 반미 및 자주파입니다. 북한 책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 주장을 인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북한 책에서 박선원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그 무슨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접근 폭발에 대해 조사단의 발표대로 천안호에 어뢰가 접근해 폭발이 일어났다면 배에는 어뢰 파편에 의한 파공이 가득 있어야 하나 그러한 파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박선원은 말했다. 취재 결과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 박선원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대미 정책 실무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전 차장. 박선원 전 차장은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던 인물이다. 그는 점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세대학교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선원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 연구원으로 갔다. 박선원 전 차장은 2010년 4월 28일 김현종의 뉴스쇼에 출연해 버블 제트로는 천안함이 두 동강 날 수 없다라며 부상 정도와 스크류 상태 등을 감안하면 좌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버블 제트라면 대개 기뢰에 의한 충격이라며 어뢰라고 한다면 수평 충격파인데 그것만 갖고는 배가 두 동강 나지 않는다. 어뢰에 의한 것이라면 폭격에 의한 충격 또는 파편에 의한 파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북한 책에서 박선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계연구원 정정은 박사는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선박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순식간에 두 동강 낼 수 있는 것은 어뢰 등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밖에 없다라며 좌초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각국 해군이 퇴역하는 함정을 대상으로 어뢰 성능 실험을 실행하곤 한다라며 예외 없이 어뢰가 비접촉 수중 폭발을 했을 때만 버블 제트 효과로 두 동강이 났다라며 당시에 박선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NS에서 이 소식이 지금 충격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민이라는 오피니언 리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이 민주당 사호로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노무현 청와대 당시 1심의 간첩단 사건 핵심 연루자로 국정원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박선원을 수사하려 하자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경질한 뒤 김만복을 후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1심의 수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라며 여기에 링크를 걸어놓은 것이 박선원 국정원 기소실장 연루 1심의 간첩단 대 윤미향 남편 김삼속 남매 간첩단 사건 재조명이라는 이 좀 오래된 기사를 2020년 기사를 링크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그는 나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과거 삼민트에서 박선원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투옥되는 등 급진 변혁 운동에 투신했으나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됐던 고 소동만 교수와 친했고 그와 함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 도발 때 결정적으로 친북 좌파의 입장을 천명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됐습니다. 삼민투 386 운동권 사건 1심의 간첩단 사건 재조명 윤미향 이석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에 누가 임명됐는지를 보면 국정 방향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영산포 상고를 나와 연세대학교와 영국 위릭대, 워릭대를 거친 박선원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인물.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4 남북 정상선언을 이끌어내
이끌어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와 상통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 박선원이 이 삼민투 미문화원 방화 사건과 또한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미문화원 방화를 하려고 했었고 삼민투 위원장이었으며 또한 1심의 간첩단 사건의 핵심 연루되었던 이런 박선원이라는 자까지 이 인재라고 영입한 더불어공산당인 민주당, 우리가 내년도에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